당뇨는 아닌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관리하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혈당 강화제를 잘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혀서 당뇨약이 자꾸 늘어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혈당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좋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상 혈당 수치를 알아보고 가볼까요? 메이오 클리닉 기준에 따르면 최소 8시간 금식 후의 공복 혈당은 정상 혈당이 100mg/dL 미만, 당뇨병은 126 이상이니까 이 사이가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상이 당뇨이고요. 당화혈색소는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까지입니다. 6.5% 이상은 당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번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당뇨라 할 수는 없고 여러 번 측정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도록 하세요. 자, 혈당 낮춰주는 방법. 첫째, 식후에 바로 최소 15분 내지 2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이때는 걷기가 무난합니다. 나는 항상 걷는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식후 바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식후에 올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갑작스럽게 혈당이 치솟고 또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폭풍 분비되면서 저혈당에 빠지죠. 이때 몹시 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식후에 유독 졸리시는 분들은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방법의 요지는 식후에 혈당이 오르기 전에 미리 혈당을 소모를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먹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절대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소화를 시킬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너무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에 지장을 주고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겨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동하겠다고 밥숟가락 놓자마자 밖으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뭘 깜빡하신 거죠? 맞아요. 양치는 하고 나가셔야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임플란트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식후 양치는 하고 나가세요. 둘째, 밥 먹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순서로 바꾸세요. 제가 예전에 약사 몇 명과 식이섬유 기적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은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골자예요. 채소에도 물론 탄수화물이 있지만 이는 복합 탄수화물이고 정제 탄수화물처럼 염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잘 일으키지 않아요.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식전에 좋은 채소는 양배추도 좋고 샐러드형 채소는 다 좋아요. 단 양배추는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소 샐러드와 고기,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다 먹고 날 때쯤 밥과 나머지 반찬과 국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 MDPI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성인 대상 16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한 그룹과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전자에서 당화혈색소와 체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찬밥을 드십시오. 우리는 갓 지은 뜨끈한 밥을 선호하나 혈당 걱정이신 분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찬밥 먹어야 좋은 신세. 이는 저항성 전분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화 흡수되지 않아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딱딱한 쌀을 물을 붓고 가열하면 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드럽게 되는데 이것을 냉장실에 12시간가량 차게 식힙니다. 그러면 호화된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한번 변하면 이것을 다시 가열을 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단 밥을 갓 지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저항성 전분으로 구조가 바뀌기 전에 얼어버려서 갓 지은 밥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혈당 조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넷째,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 수용체를 망가뜨리는데 인슐린 수용체라고 멀쩡하겠습니까? 코티솔은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지만 과잉 분비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당뇨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음악 감상, 명상, 산책, 여행 등도 좋고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슴을 확 폈다가 숨을 내쉬는 심호흡을 하면 흥분되었던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허벅지 운동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퇴화되고 지방이 늘어나는데요. 근육에서 포도당을 먼저 소모해 주기 때문에 근육이 적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혈당도 오르고 살도 찝니다. 흔히 나이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큰 근육 중 대표적인 곳이 허벅지 근육인데요. 이곳을 단련하면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스쿼트를 틈틈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꼭 추가하셔야 근감소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셔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세포가 물을 뺏겨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유난히 손이 건조해서 손에 잡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당뇨 3대 증상, 다음 단요 다식 아시죠? 소변을 많이 보게 되어서 탈수가 악화됩니다. 세포까지 물을 보내려면 염분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거나 뜨뜻미지근할 정도의 적어도 생리식염 농도에는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염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넣고 짠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덜어내고 하시면 됩니다. 농도를 정확히 맞추는 건 개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생리식염 농도가 0.9%니까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이라면 3분의 1 티스푼 정도, 또 500ml의 물이라면 4.5g, 1 티스푼이 3g이니까 1.5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꼭 마셔주고 중간중간 추가를 해서 더 마셔줍니다. 마시는 양도 개인 차이가 있어서 몇 컵, 몇 리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변이 맑고 약간 노란기가 섞여 나오는 정도로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일곱째, 수면을 충분히 취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밤에 잠을 못 자면 각성시키는 에피네프린이나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야식과 늦은 SNS 시청, 넷플릭스 시청 등은 피하시고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제가 전에 올려둔 불면증 극복하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약 없이 혈당 낮추는 7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하시고 바로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드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먹은 음식에서 흡수된 포도당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내주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쓰이지 못하는 여분의 포도당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혈당도 잡고 에너지도 내주니 일석이조. 여러분, 당뇨는 낫는 질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당뇨가 생기면 온갖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망막증, 발괴사, 신경병증, 또 오래 앓게 되면 만성 콩팥병까지.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